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인자스입니다. 공무원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네이버 메일로 학습 상담을 이제 신청하셔서 제가 동영상 답변을 좀 드릴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공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학습 계획 그리고 반복적인 측면에서 질문하고자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약 4개월 정도 공부하고 지금 준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지방직 시험을 현장에서 직접 받고 점수는 국어 90점, 국어가 물론 좀 쉽긴 했지만 4개월 공부한 것 치고는 점수 잘 나오셨어요. 좀 기반이 있으신 것 같아요. 3번, 19번 틀리셨고 영어는 80점, 영어 어려웠는데 80점 나오셨네요. 3번, 7번, 16번, 18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사, 법, 학은 각각 70, 60, 60이 나왔습니다. 4개월 동안 한 공부 구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국어, 기출실록 문법 부분만 3회적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신 거죠. 또한 연도별 기출 문제는 2020에서 2017년도 국가직 지방직만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거의 기출에 기반한 공부였고요. 4월에 스터디 카페에서 푼 국가직 점수가 75점, 문법 부분은 다 틀렸습니다. 다음 영어, 이동기 선생님 기출 문법 부분만 3회독 정도 돌리셨고 나머지 부분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출문제 2020년도에서 2017년도 국가직 지방직만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4월에는 스터디 카페에서 푼 국가직 점수가 90점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기반이 지금 공통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은 단원별 기출문제지 해설 부분만 3번 정도 읽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사실 4개월 정도 공부하셨는데 이 정도 점수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한 만큼 공부한 만큼 점수 나왔지만 그래도 공통 과목은 기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지방직 시험은 국어, 영어만큼은 합격권 점수에 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사만 본 측면이 강해서 스스로를 초시생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대강의 공부 계획을 크게 다음과 같이 잡아봤습니다. 먼저 국어 과목은 올인원 강좌만 먼저 수강을 하고 문법 부분은 볼 것 같은데 나머지 독해, 문학, 어휘, 한자 부분도 봐야 할지 의문입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만약에 수능 때 본인이 뭐 독해나 뭐 비문학, 문학 같은 거를 잘 푸셨다면은 안 보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보실 거면 그냥 빠르게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강의 수강 없이 기출문제 모든 선지 하나하나 OS 따져가면서 모르는 게 없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출은 풀지 마시고 차라리 분석을 빨리 해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을 풀려고 하면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회독이 이제 적게 되고 근데 푸는 것은 우리가 기출 포인트까지는 약간 기출을 기본서처럼 봐가지고 회독을 많이 해서 암기를 하신 다음에 다음 과정이 문제풀이에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추천하는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총 3단계입니다. 제가 잠시 메모장 한번 켜볼게요. 기출은 풀지 마시고 회독 많이 하세요. 기출을 풀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독을 많이 못하지만 기출을 풀지 않고 분석을 하고 회독을 많이 하면은 오히려 더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뒤에서 문제풀이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문제풀이는 크게 3가지를 추천드려요.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앞에서 했던 뭐 예를 들어서 공기출, 사이트 가거나 아니면 시대고시에서 기출이 답이다. 각 과목별로 시행착오의 기출이 있습니다. 요 최근 기출을 다운받거나 문제집을 사가지고 20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까지는 우리가 푼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분석을 하고 암기를 해주시고 문제 푸는 거는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기출에서 문제 너무 풀려고 하면은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러면 해독이 덜 될 수도 있고 문제풀이에서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풀이에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단계는 최근 기출, 20문제 구성된 최근 기출 문제로 실전 연습도 해보고 또 최근 기출 겨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끝나면 2단계에서는 저는 진도별 또는 단원별 OS 문제나 강사님들이 뭐 OS 문제집, 진도별 단원별 OS 문제집 또는 진도별 단원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트별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단계는 상당히 추천하는 이유가 파트별로 풀다 보면은 우리가 틀린 부분이 내가 이쪽 파트에서는 이런 게 약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점 체크가 가능합니다. 단원별로
약전 체크하기. 자, 마지막 3단계는 이제 시중에 있는 동형 모의고사 또는 전범위 모의고사죠. 근데 이런 모의고사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이제 볼 때는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점수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관리하는 수강생분들도 모의고사 점수 잘 안 나와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기출을 벗어난 지역적인 문제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수험생들은 자존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점수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막 60점이 나와도 실제 시험 가면 90점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그만큼 변별력이 없어요. 대신에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이제 내년부터 5과목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5과목 골고루 공부해야 되는데 실전 연습이라는 거는 첫 번째, 과목별로 시간 배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략 국어는 20분, 영어는 30분, 나머지 과목은 10분에서 12분, 그리고 OMR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잡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과목 순서. 자신이 선호하는 과목 순서 있으면 그 순서대로 풀어도 되지만 과목 순서, 선호하는 과목 순서가 없다고 하면은 저는 언어 과목인 국어랑 영어는 좀 앞에서 풀면 좋겠습니다. 절대 뒤에 놓고 풀면 안 돼요. 왜냐면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언어 과목을 풀면은 시간도 부족할 수 있고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언어 과목은 최대한 앞에서 푸세요. 대신에 국어를 처음부터 풀기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한국사를 먼저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순서대로 좀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모의고사를 이제 회차를 풀다 보면은 어려운 회차는 당연히 집중력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일단은 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중해가지고 계속 푸는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 나온다. 넘어가는 연습.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보통 수험생분들이 모르는 문제를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지역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가 절대 고득점, 뭐 100점 맞이하는 시험이 아니라 전 과목을 우리 공무원 수험생들이 합격점만 넘기면 되는 시험인데 틀리라고 내는 100점 방지용 문제가 뭐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못 푸는데 갑자기 그걸 풀려고 접근했다가 시간 뺏기고 그리고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 것은 우리가 보통 남들이 틀리라고 낸 문제는 어차피 다 틀려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기양 소거표로 푸시고 대신에 넘어가세요. 그리고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춰야 합니다. 절대 지역적인 문제 틀렸다고 떨어지지는 않아요. 대신에 맞춰야 하는 문제,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 문제를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넘어가자. 그리고 뒤에 빨리 문제를 풀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틀린 문제를 통해서 약점 체크. 이 단계에서 틀린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역적인 문제.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자, 두 번째, 틀렸는데 다시 보니까 암기가 안 됐거나 복습을 안 했거나 까먹었거나 이런 거는 반성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전 연습을 하면 됩니다. 점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강사님들이 공포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모의고사 보통 어렵게 내요. 하지만 마지막에 봉투 모의고사, 그런 모의고사는 다시 또 쉽게 냅니다. 왜냐면 자존감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푸는 기간에는 너무 점수 신경 쓰지 마세요. 대신에 이런 실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3단계까지 다 못 푼다. 그러면 일단 풀 수 있는 데까지 푸시고요. 이런 실전 연습의 1단계, 최근 기출 20문제, 시행착오 기출로 이런 연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문제풀이에서 풀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기출은 풀지 마시고 그냥 분석을 해주세요. 대신에 기출은 풀어야 하는 과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비문학은 직접 풀어야겠죠. 언어니까. 그리고 영어도 직접 풀어야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문제가 있는 직렬들 있잖아요. 이런 건 진짜 풀어야죠. 하지만 나머지 유형이나 나머지 영역이나 나머지 과목은 풀지 마시고 시험 족보로 생각하시고 분석하시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독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기출문제 다 했다는 전제하에 좋습니다. 모의고사로 낯선 문제 많이 접해보기 좋아요. 자, 근데 저는 봤을 때 여기서 좀만 더 추가해드리면은 마무리 과정이 필요하면 마무리 과정 듣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문법 파트에서는요. 이번에 문법 시험이 별로 죄송합니다. 국어에서 문법 시험이 많이 안 나왔다고 할게요. 근데 다음 시험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골고루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영어 같은 경우는 문법 요약 강좌 수강을 하고, 자, 이론 관련된 요약 강좌 수강, 그 다음에 독해 강의 중 문제풀이 적극법만 수강하고, 영어가 지금 기반이 있으세요?
자, 문제 풀어주는 부분은 스스로 풀어보래.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인강을 듣는 수험생들은 강사님이 이제 해주는 거를 따라해서 이제 필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푸셔야 합니다. 영어는 강사님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직접 풀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풀어보는 연습. 자, 해설문을 잘 이해가 안 갔을 시 그 부분 발췌 수강합니다. 좋습니다. 이후에는 강의 수강 안 하고 국어랑 동일하게. 좋습니다. 영어도 참고로 기출이 중요합니다. 기출 너무 많아요. 2020년부터 제가 추천하는 영어 기출은 2020년부터 2010년도까지 구국까지 지방직. 제가 잠시 적어볼게요. 저는 먼저 공무원 선생님들한테는 경찰 영어 기출을 먼저 좀 풀라고 추천합니다. 시대고시에서 나온 기출이 답이다. 경찰 영어편이 있어요. 저희 공무원인데 왜 경찰 영어를 풉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경찰 영어가 공무원 영어보다 좀 더 쉽습니다. 바로 공무원 영어 기출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 지금 상담을 신청하신 수험생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험생들 말하는 거예요. 경찰 영어가 공무원 영어보다 좀 더 쉬워가지고 좀 먼저 풀어보기 좋고요. 두 번째는 포인트는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경찰 영어 한 달 정도 잡고서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영어 기출을 푸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영어 기출은 2021년부터 2010년도까지. 너무 옛날 기출은 지금하고 유형 다르지 않냐? 아니요. 똑같아요, 영어는. 영어는 크게 개정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우선시 풀어야 할 직렬은 사회복지가 좀 쉬워요. 사회복지, 교육행정직. 옛날에 교육행정직 따로 봤거든요. 그 다음에 구국, 국가직, 구국, 지방직, 구급 서울시. 먼저 쭉 풀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직렬들이 다 끝나면은 이제 좀 비슷한 직렬로 기상직, 국회, 구급. 또 이 직렬이 만약 끝나고 시간이 또 남아요. 그러면 예전에 7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그리고 마지막에는 법원서기법은 거의 독해 위주예요. 그리고 국회 8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국회 8급. 교재를 사셔도 좋고요. 아니면 공기출 가서 다운받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영어도 기출이 중요해요. 왜냐면 포인트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영어 강사인데 모의고사보다는 기출이 낫습니다. 계속 반복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은 영어도 전수는 충분히 잘 나오실 겁니다. 자, 한국사 볼게요. 한국사 기본 강의를 꼭 들어야 할지 의문이다. 차라리 너무 긴 강의 대신 고종훈 선생님 기본 강의 같이 컴퓨터형 강의만 빠르게 수강하고 단원별 기출 문제집 위주로 선지 하나하나 OS 따져보면서 모르는 게 없을 때까지 반복한다.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국사는 첫 번째 기출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두 번째 판서노트, 필리노트, 요약 강의도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기출과 판서노트, 필리노트 이런 요약 강의가 잘 안 나와 있다면 기본서가 중요했지만 한국사는 반대로 기출도 너무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요약 강의도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서를 만약에 볼 필요 없다면 안 보셔도 됩니다. 판서노트, 필리노트 보셔도 되고요. 기출 해독하시고요. 자, 그리고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기출 해독할 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양이 많으니까 처음에 주요 직렬 위주로 먼저 봐주세요. 그리고 추후에 주요 직렬 해독하면서 암기가 어느 정도 됐으면은 타직렬로 동시에 확장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행정법. 자, 4개월 공부할 때 생으로 기출 해설만 읽으니까 그냥 판례만 달달달 외우는 느낌이 들고 용어도 어렵고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기출 봤겠지만 법과목은 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기본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써니 행정법 올인원 강의는 수강할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로 써니 선생님 강의가 상당히 길어요. 그거 좀 감안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자, 올인원 강의만 듣고 이유는 단원별 기출문제집 하나하나 모르는 선지 OS 따져가면서 모르는 게 없도록 계속 반복합니다. 좋습니다. 이후에 최신 판례 특강 정도 듣고 그쵸? 최신 판례 특강은 반드시 들어야 되죠. 기출 다 했다는 전제하에 여유 되면 모의고사 풀겠습니다. 대신에 추후에 만약 마무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약 강의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행정학.
행정법보다는 진입장벽이 낮았던 것 같은데 막상 문제 보면 학자들 이름이랑 이론, 설명 매치하는 게 기출해서만 봐서는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라 기본 강의 수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인원 강의만 듣고 이유는 강의 수강 없이 단원별 기출문제 반복, 그리고 기출 다 했다는 전자에 여유가 되면 모의서 풀어보기.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 드릴게요. 마무리 강의를 보세요. 기출을 한번 보고 나서 압축, 마무리 강의에 들어가지고 강사님이 말해주는 중요한 단원별로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중에 기출과 마무리를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강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 내 특정 부분만 듣고 기출 문제집 중심으로 해독하면서 이후에는 낯선 문제 적응력을 위해 모의고사가 꼭 필요한 과목, 특히 국어, 영어는 모의고사까지 풀고 나머지 과목은 시험 전까지 기출 문제집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모의고사는 안 건드리는 이런 방향을 잡았는데 선생님께서 제 공부 구력과 점수 그리고 나름대로 세워본 제 계획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너무 긴 질문이 된 것 같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자, 저는 생각했을 때 이 수험생분께서는 좀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할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수험생처럼 이것저것 다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강의만 이제 보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5과목을 회독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님들이 1년 과정을 여러분 다 따르시면은 많이 회독을 못 합니다. 이 수험생분처럼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 필요한 강의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무리 강의까지는 저는 약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수험생분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가지고 기출을 좀 해독하는데 부담이 없다고 하면은 뭐 마무리를 안 보셔도 되겠지만 강사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빠르게 한번 각 단원별로 어떤 게 중요한지 한번 마무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보고 기출을 해독하면은 아마 조금 더 흐름 파악하는 데 아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굳이 모의고사까지 필요하지가 않아요. 기출 너무 많아요. 2020년부터 2010년도까지 140회 이상이 됩니다. 하루에 거의 하는 시간 풀어도 쉬운 건 아닌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영어는 만약 기출까지 다 푼다. 그러면 모의고사 풀어도 되지만 기출까지만 제대로 풀어도 점수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비문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히 풀어주시고요. 한자 성어 포기하지 마시고 자투리 시간 투자해가지고 한자는 눈으로만 보는 식으로 암기까지는 하기 힘들고 대신에 한자 성어는 꾸준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은 아마 2022년도에 저는 최종 합격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약간 체력 관리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몸 관리 안 하거나 체력 관리 안 하시면 나중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그냥 간단하게 뭐 스트레칭이나 주말에는 운동 같은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공부하시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자, 열공하세요.